노란봉투법의 핵심 셋째, 제가 아까 불법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미친 헛소리를 이유로 달아서 손해를 본 기업이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 자체를 대부분 박탈해버려요. 청구가 되더라도 법으로 그 액수를 제한해버립니다. 법안 제한 이유에도 써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에 상한선이 없어서 노조의 활동이 위축되므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고요. 원래 노조법은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합법적인 파업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어요. 청구할 권한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어떤 문구를 집어넣느냐? 단체 교섭, 쟁의 행위, 그 밖에 노조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조건에 노조법 1조라는 단서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노조법 1조상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 그냥 세계 평화와 빈곤 해결,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그냥 목표라고 써놓은 겁니다. 법의 1조니까요. 그런 불명확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는 걸 달성하기 위한 행위는 모조리 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 파업 왜 했어요? 500억이나 손해가 났는데 그거 근로자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배상 안 해도 돼요. 면제. 법이 이러라고 만들어졌다고요.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한 파업이라고 갖다 댈 수 있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도 책임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꼴리면 파업하면 땡이에요. 아무런 책임을 안 지니까. 배상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박탈되어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이미 황당한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단서 조항으로 달려 있어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 간접 손해는 빠졌습니다. 직접 손해는 청구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신설된 조항이에요. 3조 1항의 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상한액은 노조 조합원 수, 노조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신이 나간 소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실상 유일한 조건이 노조가 기업 자산을 일부러 때려 부숴서 폭력이나 파괴로 직접적인 손해가 났을 경우로 한정되는데, 간접 손해는 인정이 안 돼요. 기계를 부수는 바람에 생산을 못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기업이 엄청난 재무적 손실을 봤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못한다고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직접 손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 노조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한다. 노조가 부담스러워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손해배상 액수도 입힌 손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일부러 다 때려 부숴도 배상액이 노조 재산 규모보다 크면 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10명짜리 3차 벤더 노조 하나가 총대를 메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숴서 손해가 300억쯤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왜냐? 그 노조가 300억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입히고 때려 부수려면 차라리 왕창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노조가 가진 돈을 뛰어넘게. 1억짜리를 부수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5천억짜리를 부수면 배상 책임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권이라는 건 헌법상 권리예요. 법인에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법이 그냥 노조랑 엮였을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한다고, 노조를 상대했을 경우에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써놨다는 거예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자기가 입힌 손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노조랑 엮이면 아니에요. 기업 사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 손해를 입힌 노조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업이 1,000억 원 손해를 봐도 노조에 9만 원만 있으면 배상은 한 8만 2천 원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다 뺏어서 노조가 해체돼 버리면 안 되니까요. 들으면서 황당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가리수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에요. 민주당, 정의당 이따위 애들이 56명이나 사인을 한 법안입니다.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죠. 심지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배상액이 정해지면 역시 신설되는 조항인데, 배상액을 감면해달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면 그걸 그냥 판사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애초에 얼마 안 되는데 정해지면 일단 감면 소송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감면 조건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의 영업 규모와 시장 상황. 큰 회사니까 이 정도 손해는 감내할 수 있겠네. 그냥 적게 받아라.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손해를 입힌 노조가 돈이 없으므로 배상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런 걸 판사가 그냥 결정해 버린다고요. 이 법, 노란봉투법은 재미로 우리 한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만들어 본 게 아니라 곧 본회의 통과가 돼서 법으로 제정될 법안입니다. 이렇게 그냥 특정 집단과 엮였을 경우에는 누군가의 재산권을 박탈해 버리는 법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그 어디에도 없어요. 기업들이 자꾸 한국을 떠나고 일자리가 줄고 세수가 줄어서 고민이라면서 도저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기업이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프쇼어링을 한 기업 중 94%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을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남아있는 기업들도 다 쫓아내고 들어오려고 하던 외국 기업들도 저 미친 나라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하고 고용을 할 수가 없어, 딴 데로 가자 하고 등을 돌리게 하는, 기존 대기업들은 이제 납품 계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한국 기업 쓰지 마라, 한국 생산품 피해라, 물건이 좀 비싸도 물건이 좀 안 좋아도 그냥 외국 부품을 쓰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체 목적하는 바가 뭔가요? 뭘 해서 먹고 살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기업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직 노조끼리 모여서 데모나 하면서 살 건가요? 이재명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나 처받아 먹으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가 열받으면 회사를 때려 부숴도 되는 나라에서 대체 누가 사업을 하겠냐고. 국힘에서는 머릿수로는 이걸 못 막으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면 무조건 다 거부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곧 다룰 예정입니다만, 그냥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그야말로 똥86 운동권이 대학생 때 모여서 술 처먹고 취해가지고 끄적거렸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너는 생각이라는 게 원래 없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그런 법을 지들 중점 과제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이런 쓰레기라면 당연히 거부해야죠.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게 생겼는데.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